서울의 한 고깃집. 아 눈물 나. 야, 우리나라 총 어디서 파냐? 이게 뺨석대로는 분이 안 풀려. 총을 그냥 세 방 쏴버려야지 진짜. 한 여자가 소개팅남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기 도민이 주말에도 서울 나가는 게 어떤 건지 알아? 근데 그런 놈을 소개시켜줘? 내가 한 번 갔다 온 건 아무 말 안 해. 야, 근데 애 딸린 호래비가 말이 되냐? 애 딸린 이혼남을 소개받아 뒷박한 것이었죠. 그런데 옆에 있던 친동생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싸늘한 기운에 옆 테이블을 보자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없는 그녀가 신랄하게 욕하고 있는 애 딸린 이혼남이 자식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있습니다. 애가 중2란다. 어? 중2 알지? 이 뇌의 회로가 동물인지 고장난 사이보그인지 가는... 친구들의 눈빛 신호로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여자는 급하게 셧던마우스를 시전하지만 아이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잘 사는 집들 많어. 이어진 친구의 어색한 말은 분위기를 더욱 최악으로 만들었죠. 그때 때마침 아이의 고모가 등장하는데 매한가지로 눈치 한번 오지게 없는 고모는 성숙한 조카가 급하게 보낸 카톡을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래? 큰 소리로 읽어댑니다. 싸웠니 둘이? 멈춰! 너는 애 생일날 그러고 싶니? 정말 제대로 체할 것 같은 지옥 같은 상황의 연속. 태어나줘서 고맙다. 태어났을 때 요만해가지고 왜 여기 사람이 되나 싶었는데 어떻게 여기 살이 올라가가지고. 죄인 4인방은 죄책감만큼 작아진 데시벨로 대화 중인데 그때 근데 고깃집에서 원래 그렇게 작게 말해요? 다방면으로 눈치 세계 챔피언인 고모가 그걸 또 캐치해내죠. 나 처음 보네. 고깃집에서 술 마시면서 그렇게 속건드는 사람들. 차라리 죽여줬으면 좋겠는 극악의 상황에 힘들어. 나 너무 많이 마셨어. 친구들은 서둘러 런을 박을 준비를 하는데 동생과 눈이 마주친 남자. 그런데 인사를 한다. 심지어 같은 회사였던 것이죠. 언니는 더욱 당황하여 급하게 짐을 챙기던 중 머피 CP가 법칙을 시전한다. 좀 주워드려라.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이혼했지만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결혼이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만나겠어요? 나의 아저씨 박혜영 작가의 레전드 신작 나의 해방일지 바로 시작합니다. 몇 시간 전 평범한 회사에 평범한 오후 티타임. 나 탱고 동호회 갔다가 기겁한 게 그리고 가까이서 숨소리 다 들리고 숨소리는 왜 이렇게 크니? 평범한 부장놈 뒷담화 시간. 다들 동호회 이야기로 꽃을 피운 가운데 이전에 너네 동호회? 주인공 미정은 얜 동호회 안 하잖아. 여기서 유일하게 동호회를 하지 않았죠. 하나도? 지원금도 나오는데 왜 안 해? 두세 개씩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냥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야, 배우고 싶어서 가니? 놀려고 하는 거지. 연애도 하면 좋고. 딱 가자마자 3초면 감아. 내 건 없다. 열에 9은 없어. 거의 없어. 진짜 없어. 근데 한 번은 있다는 거. 동료가 동호회의 목적에 대해 열변을 토하더니 그 한 번을 위해서 10군데 도는 거야. 미정을 반강제로 오늘 나랑 가자. 자신의 볼링 동호회로 데려간다. 하지만 역시나 동아리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해? 극강의 INTP인 그녀에겐 집이 멀어서. 이런 동호회, 이런 관계 자체가 용인 쪽인가? 수원 근처. 그저 노동이었죠. 그렇게 노동을 이어가던 그녀가 핸드폰을 꺼낸다. 나 오늘 늦을 것 같은데. 언니 오빠들이 있는 남매 카톡방이었죠. 오늘은 언니도 나도 늦어. 12시에 강남역에서 봐. 오빠도 나도 늦어. 모두가 늦는 상황. 셋은 만날 시간을 정합니다. 혼자 택시 타면 잣대는 경기도민이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오빠인 창희는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연애도 톡으로 했는데 사랑한다 보고 싶다 싸우고 별 지랄 다 톡으로 했는데 이별도 톡으로 하냐? 내가 이별만큼은 이 쩌렁쩌렁한 육성으로 네 귓구녕에 정확하게 때려주고 싶다. 여친과의 이별을 장전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노동을 이어가던 미정은 저 먼저 일어날게요. 드디어 퇴근을 합니다. 벌써 가게? 마차 시간이 다 돼서. 얘 집 멀어요. 집이 어디랬지? 자, 건배! 그리고 어디야? 아직 술을 먹고 있는 언니 기정이 있는 술집으로 갔다가 아까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지옥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었죠. 어떻게 하는 사이인데?
같은 회사. 그럼 진작에 아는 척을 좀 하지. 넌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야. 같은 팀도 아니고. 우리 왔다고 빨리 오라고. 금방 간다고 근처라고. 그 시각 오빠 창희는 그러니까 나랑 톡하면서 그놈이랑도 톡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동시에 새벽 1시에 막 양쪽 창 왔다 갔다. 넌 안 그래? 두세 톡방 왔다 갔다 사람들 다 해. 새벽 1시에 애인이랑 톡하면서 딴 놈이랑은 안 그래. 딴 놈이랑 톡하다가 애인한테 나도 보고 싶어요 선배님 썼다가 훅 지우고 그딴 짓은 안 해. 애인이랑 톡하다가 저쪽 방에 막 하트 막 킥킥킥 막 보내진 않는다고. 아니 내가 만나서 끼를 부렸어 뭐랬어. 아 원래 문자는 훨씬 상냥해야 돼. 안 보이니까. 이게 웃으면서 하는 말인지 정색하면서 하는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히읗히읗 키읔키읔도 막 정신없이 갖다 붙이는 거야. 넌 그렇게 안 써? 그래서 보고 싶단 말도 막 하고 그러는 거냐 막? 막 상냥해야 돼서? 보고 싶단 말이 뭐? 난 BTS도 보고 싶고 우리 할머니도 보고 싶고 삼촌도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 엄청 많아. 넌 보고 싶은 사람 없어? 넌 보고 싶다는 말도 안 하고 사냐? 보고 싶단 말은 사랑한단 말인 거 모르냐? 그거 너한테나 그런 말이고.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게 아무 사이도 아닌가? 기다리라고 좀. 야 그래 물어보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뭐 물어봐. 아주 유치한 진흙탕 이별을 진행 중인데 넌 이 와중에도 혼자 택시 타고 갈 거야. 그게 걱정이지. 여기서 보자고 한 것도 너 집에 가기 편하려고 그런 거잖아. 마지막인데 그러고 싶냐? 아주 무지 그러고 싶어. 뭐 마지막인데 한 번쯤 중간에서 만나는 게 뭐 어때서? 나 너 만나는 동안 내가 맨날 니네 동네까지 갔어. 강북에서 우리 집이 얼마나 먼지나 아냐? 너랑 헤어지고 난 맨날 우리 집까지 1시간 반 걸려서 갔어. 그건 네 사정이고 누가 그렇게 멀리 살래? 경기도민의 서러운 절규에 이어 뭐 그놈은 서울 사냐? 더 서러운 마지막 질문에 하나만 묻자. 그놈이 애인이 있는 것 아냐 모르냐? 남친 있는 건 알아. 남친은 애인 아니냐? 여자친구는 야 요새 누가 그런 애인이란 말을 쓰냐 구리게. 70년대생도 그런 말을 안 써. 물어봐 좀. 그런 말 쓰나 안 쓰나. 너 아니? 너 견딜 수 없이 촌스러워 아주. 창희의 가슴에 끔찍하게 촌스러워. 비수를 꽂아 찢어버리죠. 그렇게 세 남매의 다사다난했던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각자의 복잡한 심경으로 가득한 채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고 오랜 택시 여정을 끝냅니다. 4달러. 오케이. 4달러. 땡큐. 다녀왔습니다. 다음날 세 남매의 주말. 너 또 어디가? 머리하러. 매일 아침마다 힘들다고 징징대면서 또 나가? 주말인데 좀 쉬지. 쉬게 하나? 오늘 같은 날 반일하면 죽어요. 주말이지만 주말이 아니었죠. 가 거드는 척이라도 좀 해. 종일 빈둥대다가 아버지한테 한 소리 듣지 말고. 안 불편하냐? 늙은 아버지는 아침부터 땡볕에서 쉑쉑거리면서 일하는데? 나갈 거예요. 우렁차게 들려오는 매미 소리만큼이나 햇빛도 우렁찹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노였고 이어진 식사 시간. 아버지 창희가 아버지를 부르고 드릴 말씀이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죠. 그냥 조용히 먹어. 도와달라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허락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알았다 허락만. 저 차 사려고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이게 전기차인데요. 이게 전기차는 돈 안 들어요. 그리고 이거 만땅 충전해도 7,000원이고요. 이미 표정부터 어림도 없다지만 얼마 전 이별을 당한 경기도민 창희는 꿋꿋이 말을 이어나갑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들어보세요. 이게 봐요. 미정이랑 누나랑 저랑 늦어서 택시 타고 오면 그게 3만 원이에요. 전기차로 3,000원이면 쓰고도 남을 걸 그걸 3만 원씩 주고 다닌다고. 은근히 논리적인데 아니 아버지 좀 이게 제가 지금 억지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게 맞잖아요. 무조건 차라고 반대만 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장값은 가장 큰 난관이 남아있었죠. 그러니까 싼 걸로. 또 할부? 평생 이 시골에서 농사와 싱크대를 팔며 자급자족해온 아버지에게 누군가에게 빚을 진다는 것, 즉 할부라는 개념은 그야말로 어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요. 차도 없고요. 경기도민이에요. 마치 원로제와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이 갑갑함에 창희는 결국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모든 역사는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차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서 키스를 해요, 남녀가. 아버지의 발작 버튼을 눌러버리고야 말죠. 왜 그래요 또? 아니 전 진짜 전 정말 아버지한테 숨기는 게 하나도 없고 싶어요. 사실 이거 차도 제가 몰래 사가지고 어디다 짱 박아놓고 제가 안 산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다고요. 전 정말 아버지한테 숨기는 게 하나도 없고 싶어요. 없었어요 여태. 없어요. 숨겨라. 제발 좀 숨겨라. 한편 아버지를 돕고 있는 일손에게 줄 수박을 자르는 어머니. 내일 아버지는 아침 7시부터 할 건데 9시까지 와도 된다고 그래. 그냥 9시까지 오라고 하지 말고. 그럼 뭐 자기가 알아서 일찍 오겠지. 아이고, 돈 주고 쓰는 사람도 눈치를 봐야 되니원. 이 남자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름을 물어도 그저 구씨라 부르라 하고 내일은 9시까지만 오면 된대요. 평소 벙어리인가 싶을 정도로 입을 다문 채 오로지 일이 없을 땐 술만 마시는 괴상한 남자 구씨였죠. 그리고 기정이는 머리를 조졌습니다. 한편 이 동네에 있는 몇 없는 또래 친구 중 한 명 두한. 4달러. 그 길가에서 두한이는 오늘 저 투잡 뛰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코치도 하고 카페도 하고. 싸늘하다. 솔직히 원잡입니다. 카페는 좀 망했고요. 소개팅을 조졌습니다. 그 감정을 가득 담아 열창을 하고 있었죠. 2층에서 본 거리. 언제적 노래를? 그러니까 차야지 새끼야. 에이. 어디다가 마음들 때문에 쪽팔림 아냐? 소개팅 끝나고 헤어지자마자 여자애한테 정신없이 톡이 들어오는데 나보고 유기견이래. 깨끗이 씻겨가지고 그 집에 들여도 또 나가서 똥 묻히고 놀 놈이라고 나보고 소개시켜준 애랑 둘이 있는 톡방인 줄 알고 나도 있는데 계속 막 열받아서 혼자 막 그러다가 엄마 하더니 휙 나가. 이거 지우고 나가든가. 너도 그냥 휙 나가면 되지. 그게 더 쪽팔리. 이런 두한이는 고마워. 창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날 이겨줘서. 고마운 친구. 예린이가 나보고 견딜 수 없이 촌스럽대. 유기견 윈. 내가 이 새끼보단 낫다고 서로 자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벗이었죠. 야 누가 나 좀 이겨줘. 미정아 나 좀 이겨줘. 나 이거 나. 그 기집애가 나한테 상처가 되는 말이 뭔지 정확히 알아.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태생부터 경기도민 창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욕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하지만 이 생각에 서울에 살았으면 우리 달랐어? 미정은 공감하지 못했죠. 달랐어. 달랐다고 본다. 다음날 평범한 미정의 평범한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엄마의 계획대로 일찍 나온 구씨와 지나치고 밥은 인생의 3분의 1을 이동하는 데 소비한다는 경기도민답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환승에 환승을 이어 마침내 도착한 회사. 볼링 동호회 갔었다면서요? 행복지원센터를 빙자한 미정 괴롭히기 센터는 아침부터 미정을 불러 동호회 가입 압박을 넣습니다. 만족도가 꽤 높은 동호회예요. 동호회 꼭 해야 되나요? 자네도 동호회 안 들었나? 네. 회사에서 유일하게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아싸 3인방을 계속해서 호출하며 내성적인 사람은 그냥 내성적일 수 있게 편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나? 상담이란 명목으로 지속해서 괴롭히죠. 집에 가서 아이를 챙겨야 돼서요. 이어진 부서에서의 일과 여기 있습니다. 땡큐. 미정의 보고서를 받은 상사는
아, 이게 아니지. 일부러 듣고 불편하라는 듯 아니지. 이게 아니지. 큰 소리로 탄식을 하죠. 미정은 마치 파블로프의 개마냥 그의 탄식을 듣자마자 심장이 떨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컬러는 또 이건 더 아래로. 붉게. 강조. 그리고 역시나 퇴근 시간 다 되어서 수정 지시를 내린 상사의 비수 같은 피드백을 회사가 아닌 카페에서 수정하죠. 야근 수당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편한 곳에서 숨을 쉬며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개인 취향에 갈리는 무지막지한 피드백들 조금만 따뜻하게 말해줘도 똑같이 수정할 수 있고 이렇게 상처받진 않을 텐데. 당신과 함께 여기 앉아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그지 같은 일도 아름다운 일이 돼요. 견딜 만한 일이 돼요. 연기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여자인 척,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여자인 척. 난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지지를 받고 그래서 편안한 상태라고 상상하고 싶어요. 이런 상상의 시간이 미정의 하루 중 유일한 낙이었죠. 그녀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미정이 소개팅 시켜줄 만한 남자 좀 알아보라니까요. 제 주변엔 딱히. 여자들이 봤을 땐 미정이 진짜 이쁜데 착하고 남친 없는 게 이해가 안 가. 점심을 마친 동료들이 이쁘죠? 미정의 이야기를 하며 들어오고 있었죠. 눈, 코, 입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쁜데 근데? 전체적으로 좀 평범하잖아요. 매력이 없달까. 소개팅 따위 부탁한 적 없고 난 그저 나대로 있었을 뿐인데 오늘 하루 중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서울에 살았으면 우리 달랐어? 달랐어. 난 어디 사나 똑같았을 것 같은데. 어디 사나 이랬을 것 같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긴 시간 이렇게 보내다간 말라 죽을 것 같아서 당신을 생각해낸 거예요. 언젠가는 만나게 될 당신. 적어도 당신한테 난 그렇게 평범하지만은 않겠죠. 누군지도 모르는 당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만나지지도 않는 당신. 당신 누구일까요? 그렇게 세 남매 모두의 일과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 분명 밝을 때 퇴근했는데 집에 도착하면 해가 져 있는 경기도민의 저녁이 없는 삶과 술만 있는 삶 그리고 또다시 지긋지긋한 다음날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심장이 내려앉는 충격적인 문자가 도착하죠. 신용대출은 연체가 5일 넘어가면 카드도 정지되고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래서 함부로 신용대출 받아서 돈 빌려주는 거 아닌데. 신용대출까지 써가며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던 미정.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1,548만 4천 원을 매달 150만 원 정도씩 상환해야 되는데 연체금으로 되돌아온다. 더 최악인 것은 조만간 집으로 우편물이 발송될 거예요. 곧 집으로 도착할 독촉고지서였죠.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 받은 거 연체되고 있다고. 어떻게 된 건지 전화 줘. 하지만 일은 하루 종일 없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밤을 지새우며 그 일만 생각하던 미정의 해결 방안은 구씨. 혹시 우편물 좀 받아줄 수 있나 해서요. 집에서 받으면 안 되는 게 있어서. 며칠 뒤 일하고 있던 구씨에게 우체부가 보이고 급하게 달려가서 연미정은 여기 아닌데? 예, 맞아요. 그녀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이곳에 온 이래 처음으로 누가 말을 걸기 전 우편물 왔는데. 남에게 먼저 말을 건네죠. 이따 들릴게요. 다녀왔습니다. 웬일로 먼저 말을 다 건데? 뭐래?
그릇 가져가라고. 이따 가져간다고 했어. 그날 저녁 여느 날처럼 그에게 어머니의 반찬을 가져다 주며 침묵의 거래가 진행됩니다. 여기다 좀 둘게요. 집엔 둘 데가 없어서. 그는 말 대신 행동으로 답하고 누가 볼까 봐. 다시 본인의 저녁 일과를 진행하죠. 미정은 집에 돌아와 다시 카톡을 확인해 보는데 사실상 최근 카톡만 씹은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번 달 건 내가 막았어. 연락 줘. 그녀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지만 애써 현실을 외면 중이었죠. 한편 데자뷰처럼 반복되는 미정의 똑같은 하루하루만큼이나 구씨의 하루도 매일같이 똑같습니다. 일, 술, 그리고 술. 언제나 똑같은 곳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술을 들이켰죠. 도대체 무슨 사연을 지니고 있는 걸까요? 다음날 미정과는 달리 오늘 침밥 죄 비누식 있어? 사소한 일상에 재미가 있는 동료. 이에 미정도 침밥조를 확인해 보는데 좋겠다. 그녀의 조언은 먹던 밥도 올라올 것 같은 아싸 트리오. 침묵을 깨는 박상민 부장의 첫 마디는 이건 무작위 추첨 아닌 것 같아. 음모론. 동호회 안 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잖아. 저 하는데. 말이 떴다. 네. 동호회 아무것도 안 하세요? 유일한 ENFP 한 명이 두 분도? 분위기를 바꿔보려 똥꼬쇼를 해보지만 네. 왜 안 하세요? 누가 반긴다고 그런 데를 나가. 감당 불가 역대급 침밥조였죠. 결국 그녀는 친구들을 보고 바로 런을 박아버리고 남겨진 셋은 더더욱 불편해집니다. 밥 먹는 시간까지 사람 부담스럽게. 내가 회사 전직은 다 알아야 돼?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뭐 하려고? 내 부서 인간들이랑도 힘든 판에. 학교 때 오락부장들만 모아놨나? 동호회 드나봐라. 그렇게 제대로 삔또상한 상민자도 떠나고 지옥 같은 공기 속에서 그날 지리는 타이밍에 죄송했다고 언니가 전해달래요. 언니의 사과를 전하죠. 친언니세요? 네. 안 닮았네요. 몇 분 뒤 갑자기 찬혁 선배는 왜? 대학 동창에게서 온 전화. 선배 여기저기 돈 꺼달라고 해서 사람들하고 애매해진 것 같더라. 예상은 했지만 한국 완전히 정리하고 태국 갔대. 직접 확인까지 하고 나니 누구한테 갔겠니? 세영 언니한테 간 거지. 더더욱 쓰려옵니다. 근데 선배는 갑자기 왜? 별거 아니야. 뭔데? 별거 아니야. 너 혹시 선배랑 사귀었니? 사귀긴. 그렇게 기운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급하게 구씨의 집으로 달려가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고 구씨가 주저앉아 코피를 흘리고 있었죠. 겉으로 티만 안 날 뿐 미정은 지금 그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밥 먹으라고 갔더니 여기가 시커매서 피떡이 돼서 자다 일어나. 응? 얼굴이 왜 그러냐니까 지도 거울 보고 놀래. 술 먹고 자빠져서 술김에 아픈지도 모르고 잔 거지. 겨우내 술에 젖어 사는 거 응? 간신히 끄집어내서 사람 만들어 놨더니 하루 일 없다고 곳에 또 그렇게. 에휴, 그렇다고 없는 일 만들어서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서 뭐 하다 왔대요? 내가 알아. 뭐 물어보면 대답이나 시원시원하게 해. 사실 가족 어느 누구도 사고치고 숨어있는 거 아니야?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말없이 일과 술만 마시는 특이한 남자. 그런데 강적이다. 오늘 그 사단을 겪고도 또 술 사와? 묵묵히 또 술을 사오고 있는 구씨. 늘 그렇듯 똑같이 2병, 잔은 3잔.
쳐다보는 방향도 한결같이 유지한 채 묵묵히 소주를 들이킵니다. 다음날 오늘도 팀장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보고서를 제출한 뒤 커피타임을 갖고 있는데 그때 혹시 언니도 감 가요?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는 한 동료. 난 언니도 가면서 나한테 비밀로 하는 줄 알고 기분 좀 그랬는데? 한수진이랑 언니는 되게 친한 줄 알았는데. 나 돈 없어. 미정에겐 이 진정성 없는 관계가 아니 이 모든 인간관계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이어진 행복지원센터의 또출. 제가 연미정 씨한테 딱 맞는 동호회를 발견했어요. 낭독회. 이번에 새로 결성된 동호회인데 늘 그랬듯이 상담이 아닌 일방적 짓거림이 이어집니다. 연미정 씨는 낭독이다. 결국 못하겠어요.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미정의 감정이 힘들어요. 터져버리고 말죠. 예, 그래요. 뭐 집도 멀고. 지쳤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쳤어요.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아무런 변화 없던 오늘, 아무런 변화 없이 집으로 가던 발걸음에 변화를 줍니다. 방향을 틀어 그녀가 향한 곳은 구씨. 왜 매일 술 마셔요? 아니면 뭐해? 할 일 줘요? 술 말고 할 일 줘요? 날 추앙해요.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개새끼. 내가 만났던 놈들은 다 개새끼.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조금 있으면 겨울이에요. 겨울이 오면 살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앉아서 보고 있을 것도 없어요. 공장에 일도 없고. 낮부터 마시면서 쓰레기 같은 기분 견디는 거 지옥 같을 거예요. 당신은 어떤 일이든 해야 돼요. 난 한 번은 채워주고 싶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요. 말로 설명할 순 없는 너무 커버린 내 맘은 그냥 이렇게 나레이션을 넣을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시퀀스. 다음날 아무런 일 없었다는데 똑같이 반복되는 둘의 하루가 끝나고 네, 씻고 와요. 응? 구씨는 어김없이 술을 사러 가며 어제 일을 회상합니다.
들어가 자.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요. 내가 뭐 하고 싶은 인간으로 보여. 너 내 이름 알아? 나에 대해서 아는 거 있냐고.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이름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살고 있겠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사람하고 아무것도. 다음날 저녁 미정도 하루 종일 그날의 일이 생각나죠. 뭐해? 퇴근 안 해? 집에 가기 싫어. 집순이 미정의 입에서 처음 듣는 말에 궁금증이 폭발한 동료들은 회식을 주최하고 아니, 왜 집에 가기 싫은데? 그냥 세계 챔피언 미정의 말에 백발백중 명사수 뺨치는 동료가 그놈의 그냥 내가 오늘 그냥 다시는 그냥이란 말 못하게 확 패버리기 전에 그냥 말해. 지리는 라임으로 그녀의 입을 엽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자소서를 너무 많이 써봤는지 우리 집에서 밥 먹어. 불편해. 두갈식으로 조져버리죠. 어떤 남자? 잘생겼어? 뭐 하는 사람인데요? 몇 살인데요? 나도 몰라.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미정도 그날 일을 회상합니다.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보이는 구씨였지만 너 남자한테 돈 빌려줬지? 사실상 그 누구보다 그녀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그였죠. 사내 새끼들도 여우야. 돈 빌려가고도 적반하장으로 지랄 떨면 찍소리 못하고 찌그러들려자. 알아본 거라고. 그가 이곳에 온 이래 뚫어야 될 문제를 뚫어. 엉뚱한 대로 튀지 말고. 처음으로 사람에게 두 마디 이상 그리고 감정을 드러낸 것처럼 그 자식이 돈을 다 갚으면 미정도 어느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않았던 아무 문제 없을까? 그래도 똑같을 것 같은데.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처음으로 한 번도 채워진 적 없고 거지 같은 인생에 거지 같은 인간들. 배설하기 시작한다. 다들 잘난 척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말. 미안하다. 나도 개새끼라서. 어떡해, 막자. 진짜 집에 가기 싫다. 막자 놓쳐라. 놓자. 나쁜 새끼. 바보 같은 게. 맨날 술만 마시는데. 그렇게 군놈 욕을 하며 돌아오는 퇴근길. 딱 봐도 음흉해 보이는 남자 둘이 보이는데 인적이 전혀 없는 이런 시골길에선 그 어떤 동물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이었죠.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던 가운데 갑자기 시선을 돌리는 남자들. 구씨는 단번에 상황을 눈치채고 무릎으로 일부러 술병 소리를 내며 미정을 안심시켜준다. 다음날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일, 그리고 저랑 같이 사진 동호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새로운 관계의 늪. 사람들 다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사람도 있는 법이거늘. 배우는 건 그만하고 싶어. 수영을 배우는데 자유형이 안 됐어. 근데 여럿이 하는 거니까 배영으로 넘어가고 평영으로 넘어가고. 혼자 하는 게 더 좋은 사람도 있는 법이거늘. 학교 수업이랑 같아. 난 구구단을 떼지 못했는데 분수로 넘어가고. 그 뒤로 난 그냥 앉아있는 거야. 모든 것이 다수에 맞춰 진행되는 이 집단 사회라는 것이 너무나 지겨웠죠. 동호회에서도 똑같은 짓 반복하기 그렇잖아. 그리고 난 뭐 재밌는 게 없어. 언니한테 괜히 말한 것 같아요. 한수진 걔들끼리 놀러 가는 거. 내가 여행은 재밌어 하겠니? 다시 반복된 보고서 제출 후 자리에 앉는 순간 그 채무자 놈에게서 왜 여기저기 세영이 연락처를 물어? 카톡이 도착합니다. 고작 한 달 입금 못한 거잖아. 나도 지금 머리 터지게 고민하고 있는데 세영이한테 연락하면 돈이고 뭐가 없어. 아 진짜. 이 뻔뻔한 철면피를 보고 미정은 무의식 중에 미친 새끼. 머릿속 생각을 밖으로 내뱉어버리고 그 작디 작은 욕설은 정적이 흐르던 부서 내에선
마치 모가살적급 사자우 마냥 모두의 귀에 박혀버리죠. 그리고 타이밍 좋게 미정이 보고서를 보고 투덜대던 꼰대 부장이 혹시 나보고 한 소리? 제발 저리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톡 보고. 결국 오지게 털리고 다시 야근하러 가는 길. 지가 미친놈인 건 아나 보지. 커피숍 가는 거면 같이 가요. 아니야, 집에 가서 할 거야. 내일 봐. 그렇게 말한 미정이 도착한 곳은 커피숍. 드디어 노동에서 벗어납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두한의 카페에서 모인 산뽀팸들. 구시 옆집에 사는 두한이 그의 관찰일지를 읊기 시작하는데 마시다가 꼭 잔을 새로 갖고 나오더라고. 이 상에 소주 잔이 꼭 두세 개씩 있어.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시다가 심심하면 잔을 바꾼대. 그야말로 야 쓸쓸하다. 쓸쓸함 그 자체. 난 별람 멋있던데. 낮에는 저 이쪽 창문 보면서 한 잔 마셔. 해질 때는 저 베란다 보면서 딱 한 잔 마셔. 밤에는 또 저쪽 창문 보면서 딱 한 잔 먹어. 각도만 딱 바꿔가면서 가만히 부동자세. 아유 도초 서는 것 같아. 우리 동네 지킴이야. 호기심이 생긴 창희는 한번 가볼까? 아무모의 빙의 구신의 집에 찾아가 보죠. 오, 모기 잡기 좋은 벽이다. 오, 다 보여. 깨끗해. 내 방은 모기 들어오면 답이 없어. 몇 병째예요? 왠지 느낌상 2병째일 것 같은데 잔을 바꾸는 것보단 술 상대를 바꾸는 게 더 재미있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푹 찌고 장구치던 창희는 잔을 가지러 가는데 그때 아무런 반응도 없던 구씨가 번개처럼 튀어나오더니 싱크대를 닫아버립니다. 미정이 독촉장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죠. 네 눈에도 내가 한심해? 그럴 리가요. 그렇게 오빠의 친구 만들기는 개같이 실패한다. 다음날 웬일로 같은 마을버스를 탄 둘. 미정은 출근을, 오전 일이 없던 구씨는 아침부터 소주를 사러 가죠. 그날 저녁 오늘도 어김없이 밝을 때 퇴근했는데 어두울 때 들어오는 기정. 그런데 옆에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창희의 전 여친이었죠. 갈래요. 그냥 한 번 와본 거예요. 내가 한 번 와줬다. 니네 동네 당리야. 아무것도 아니다. 창희가 그녀의 마지막 말에 큰 상처를 받았던 것만큼 그녀도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생각났던 겁니다. 야, 오줌 마려워도 참어. 이거 막차야. 서울 들어갈 때까진 참어. 집에 돌아온 기정은 창희에게 너 왜 네가 차놓고 차인 척해? 뭔 소리야? 이혜린, 네가 찬 거잖아. 같이 보기로 한 영화 혼자 보고 같이 가기로 한 식당 혼자 가고 그런 경우를 당하고 안 헤어질 여자 있어? 촌철살인을 시전하죠. 딴 여자 있냐? 마음에 드는 여자 생겨서 은근슬쩍 정리하려고 한 거 아니야? 내 글을 물어보여? 근데 왜 그랬어? 이혜린, 방미역에서 한참 울다 갔어. 안 아버지, 지가 잘못한 거. 잘못은 지가 해놓고. 걔가 먼저 시작했어. 내가 봤어, 걔 눈빛. 아, 이놈 별거 없구나 하는 그 재수없는 오만정 떨어지는 눈빛. 여자들 만나다 보면 보이는 눈빛이 있어. 아, 이놈 별거 없구나. 이제 어떻게 헤어져야 될까? 뭐 어떤 꼬티를 잡아서 어떻게 족칠까? 뭐 처음엔 나도 무지 겨. 뭐 겨야지 뭐. 그래, 나 별거 없는 놈인 거 안다. 근데 나 만나면 재미는 있다. 심심하진 않다. 그렇게 어르고 달래도 뭐 안 되면 뭐. 그럼 별 수 있어? 끝내자는데 끝내는 수밖에. 그럼 그때부터 죽어라 싸우는 거야. 내가 영화를 혼자 봐서 헤어진 걸로 만들고 걔가 새벽에 딴 놈이랑 톡해서 헤어진 걸로 만들어야 돼. 절대로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 그게 들통나서 헤어진 게 아니라. 창희도 모든 속마음을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나도 알아. 걔가 질 수 있는 패 중에 내가 최고의 패는 아니라는 거.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느꼈던 감정이기에 더 좋은 패가 있겠다 싶겠지. 나도 알아. 기정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맨날 내가 어느 동네 사는지 궁금하지 않냐?
당미역이 어디 붙었는지 궁금하지 않냐? 이제 이 근처 지날 때마다 영창이가 생각나겠지. 몇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창희는 어제 자신의 눈빛은 어땠는지 떠오릅니다. 그리고 구씨에게 다시 찾아가 진중한 눈빛으로 그날 죄송했어요. 제가 술 취해서 오바했어요. 진중하게 사과를 한 뒤 근데 저 그렇게 무리한 놈은 아니에요. 가끔 술도 같이 마시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요. 진심이 담긴 친구 요청을 다시 제대로 한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제가 성밖에 몰라서. 형이라고 할게요.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개새끼들도 시작점은 다 그런 눈빛. 넌 부족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하찮은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우리를 지치고 병들게 했던 건 다 그런 눈빛들이었다.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고자 달려들었다가 자신의 볼품없음만 확인하고 돌아서는 반복적인 관계.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이 다시 떠오른다. 넌 누구 채워준 적 있어? 사실 그녀도 누군가를 채워준 경험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죠. 그날 오후 비학기에 새로운 동호회 정보를 드리고자 하니 다시 소집된 아싸 3인방. 진짜 인권위에 신고해버릴까? 그때 그냥 우리끼리 하죠. 아무거나. 동호회 들기 전까진 계속 불러댈 것 같은데 우리 셋이 한다고 하고 안 모여도 상관없잖아요. 태훈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셋이 한다고 하면 의심할 텐데. 그동안의 이미지로는 어림도 없었죠. 그런데 우리 진짜로 하는 건 어때요? 미정이 제안을 한다. 해방클럽. 전 해방이 하고 싶어요. 해방되고 싶어요. 어디에 갇혔는진 모르겠는데 꼭 갇힌 것 같아요. 속 시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깝깝하고 답답하고 뚫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해방. 좋다. 그렇게 클럽 창설을 세 분이서? 네. 요청한다. 그래서 세 분이서 뭘 하시겠다는? 해방. 할 겁니다. 이렇게 일단 창설에는 성공했지만 근데 우리 진짜 뭐 해서 해방돼야 되는 거야? 뚜렷한 목표는 없었죠. 뭐 해야 돼? 그것부터 생각해 보기로 하죠. 뭐 해서 해방돼야 되는지. 비록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의 걸음걸이엔 한결 자신감이 묻어난다. 어김없이 다가온 주말, 여느 날처럼 농사를 돕던 중 둘만 남게 되자 혹시 내가 추앙해줄까요? 한결 달라진 미정이 구씨에게 추앙 문의를 하죠. 그쪽도 채워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필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인사는 하고 지내요. 먼저 다가갑니다. 인사는 하고 지내요. 마을버스 와. 뛰어. 뛰라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먼저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간 것이 얼마만인지 왠지 모를 시원함과 가슴 떨림이 이어지죠. 다음날 그 진짜 그만해라. 뭘 그만해, 새끼야. 또 저 새끼가 사람 많은 데서 나보고 빨리하잖아. 대낮부터 피 터지게 싸우는 미정이의 곧 40 언니 오빠들. 그 고래 싸움에 뚝배기. 미정이 뚝배기가 터져버리죠.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그녀는 살벌한 눈빛으로 천천히 다가가더니 다시 바꿨죠. 스트라이크 2. 소심한 복수를 한다. 아이고 내. 그날 저녁 미정이 걔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욱해요. 욱할 때 보면 무서워요. 찬호 형도 울면서 썰렌칠 것 같은 창의자가 옆에 와서 3시간째 앵앵대기 시작하고 미정이 뒷담에 이어 에어컨 마음껏 트는 집에서 혼자 살고 싶어요. 형은 내 로망이에요. 혼자 사는 남자. 로밍아웃까지 하다가 근데 처음으로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됐어요? 알맹이 있는 질문을 하죠. 이 동네 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데 뭐 여긴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가 이곳 어려서 뭐 이 근처에 살았어요? 삼포 시골로 오게 된 이유는 잘못 내렸어. 네? 다음날 미정의 회사. 야야야야, 일로 와봐. 그 유명한 아싸 3인방의 클럽 창설 소식에 다들 궁금증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해방클럽이 뭐 하는 데야? 해방.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거냐고. 해방. 뚫고 나갈 거야. 어딜? 어디서? 어디로? 저기로.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 같은 시각 30만 원짜리 월세방에 40짜리 싱크대 높게 생겼냐고 내가. 흑장미 미용실은 30 줬다는데 왜 나한테는 40이냐고. 그 집은 저 상부장 없이 하부장만 한 거고요. 나도 가봤어. 저거하고 똑같은 거던데 무슨. 억지를 부리는 짠돌이 할아범에 다 떼가. 사장. 마음 약한 아버지는 꼼짝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아유 왜? 잠깐 갔다 올게. 어딜? 아버지를 내려다 주자마자 어딘가로 출발하는 구씨. 그의 목적지는 아까 그 고약한 할아버지의 집. 이어서 거칠게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요? 몇 분 뒤 돌아온 그의 손엔 소주 2병과 8배가 떼먹은 돈이 쥐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왔대? 아유, 고마워서 이거. 아유, 들어와 밥 먹어요. 다 차려놨는. 아, 왜 또 들어와요? 어떻게 했길래 그 고약한 노인네가 순순히 돈을 줬을까? 그 원래 꼴통 같은 노인네들이 젊은 남자 앞에서 찌끌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 집에 전화라도 해봐요. 아유 설마 팼겠어. 아유 애써 받아온 사람 면 떨어지게 전화하고 그러지 마요. 그래도 그 노인네 때 되면 다른 데서 안 하고 꼭 우리 집에서 하는데. 싸니까. 응? 막 후려쳐도 아무 말 안 하니까. 응?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식사를 마친 미정은 엄마의 심부름을 갖다 주는데 다시 초기화된 그에게 한마디 하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괜찮았다가 차가웠다가. 아저씨랑 너랑. 아니 왜?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인데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주눅들으면 구씨는 이 답답한 부녀가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줘? 좋게 해봐라. 돈 나오나? 한때 알았던 사람하고 끝장 보는 거 못하는 사람이 못해요. 돈 못 받는 거보다 자기 자신까지 밑바닥으로 내던져가면서 험한 꼴 보는 게 더 힘들어요. 미안하다. 술권 주제. 각자 꼴리는 대로 사는 거지 뭐. 나도 개선의 의지가 없고 확실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너도 개선의 의지가 없고 또 너무나 닮아있는 두 사람. 구씨는 또다시 술을 사러 가며 잠깐이지만 과거를 회상합니다.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됐어요? 잘못 내렸어.
한편 창희의 직업은 편의점 영업직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창희도 눈치 없는 점주의 시도 때도 없는 전화와 하소연은 그의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저녁 먹을 시간에 걸려오는 진상 점주의 전화는 예. 그럼요. 예, 알죠. 창희에게도 그리고 보수적인 아버지에게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었죠. 그냥 둬요. 그래도 일인데. 네, 들어가세요. 힘내시고요. 네, 1시간 13분. 안 그래도 힘든 통화를 마치고 온 창희에게 너 잔뜩 심기가 불편해진 아버지가 몇 살까지 살 거냐? 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니들 세대는 100살까지 살아. 그럼 앞으로 6, 7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야? 잘요. 아,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밖에 더 세워요? 6, 70년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나라도 5년마다 세우는구만. 그럼 그 긴 세월을 아무 계획도 없이 살 거야? 아이,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고요. 막말로 6, 70년이면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그러면 되지. 그걸 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계획을 세워요.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 계획이 없이 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남의 여자 미주알 고주알 떠드는 얘기 들어주면서 평생을 다른 세대와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차이로 빚어진 원로제급 벽을 허물기는 어려웠죠. 아 왜 남의 여자 떠드는 얘기를 듣고 사냐고. 너 그 일이야? 사무실엔 더한 여자도 있어요. 저분은 귀여운 편에 속해요. 그냥 얼른 들어요. 사내 자식이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전화 하나 딱딱 못 끊고만. 안 그래도 오늘 하루 쌓일 대로 쌓였던 창희도 결국 아버지는 인생을 계획한 대로 사셨습니까? 터뜨리고 맙니다. 속 터지는 딸에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아들의 자식 셋 낳고 뭐 농사 짓고 공장 도로 투잡 뛰면서 자가용 한 번 못 몰아보고 한여름 에어컨도 안 나오는 공장에서 그냥 푹푹 쪄가면서 뭐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그러셨어요? 뭐 말씀해보세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집에서 쫓겨날 계획이 아씨, 아 배고파. 괜히 먹다 말아갖고. 아. 몇 시간 뒤 눈치를 보며 집 입성에 성공한 창희. 그런데 TV를 보고 있는 아버지가 신경 쓰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홈쇼핑 채널을 이렇게 하염없이 보고 있을 리 없기 때문이죠. 그저 화면을 바라보며 아들이 한 말을 곱씹고 있다는 걸 방증했기에 창희는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다음날 동호회 모임이 있는 금요일. 날씨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죠.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오늘 모임 가능할까? 오늘은 해방클럽의 첫 모임이 있기도 한 날. 처음부터 파토 내는 건 좀... 그지? 연미정 씨 괜찮나? 네, 좋아요. 그들은 강행군을 결정합니다. 근데 말이야, 명색이 해방하려는 사람들 모임인데 모임이 좀 편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리고 마주보고 앉는데 아니면 안 될까? 항상 다수의 기준에 맞춰 살던 그들은 해방클럽답게 마이너한 그들의 특성에 맞게 자리하죠. 이상하게 마주보고 앉는 게 불편하더라고. 사람을 정면으로 대하는 게 뭔가 전투적인 느낌이야. 공백 없이 말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혹시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한가? 아니요. 진짜 편하고 좋네요. 이어서 해방에 대해 논의해보는데 딴 거 없어. 상민이 생각하는 해방은 퇴사하고 이혼하는 수밖에. 퇴사와 이혼. 하지만 여기 전 그 중에 하나는 했는데 유경험자가 있었죠. 그것도 딱히 해방은 아니더라고요. 미안해. 어딜 가나 속 터지는 인간들은 있을 거고 그 인간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고. 그럼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의 이 분노를 놓고 싶지 않아. 나의 분노는 너무 정당해. 너무 정당하죠. 너무너무 정당한 이 분노를 매번 꾹 눌러야 되는 게 고역이야. 그렇게 해방클럽의 첫 번째 모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하필이면 이 괴상한 날씨에 혼자 사색을 즐기고 있었죠. 아니, 저 건너편엔 사색에 미친 놈도 함께입니다. 연미정 씨는 왜 해방클럽을 생각했어? 미정은 아까 들었던 상민의 질문을 떠올리죠.
사람들은 천둥번개가 치면 무서워하는데 전 이상하게 차분해져요. 그 이유는 드디어 세상이 끝나는구나. 바라만 바다. 갇힌 것 같은데 어딜 어떻게 뚫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다 같이 끝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불행하진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다. 이대로 끝나도 상관없다. 죽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미련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다 무덤으로 가는 길인데 뭐 그렇게 신나고 좋을까. 어쩔 땐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사람들보다 망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정직한 사람들 아닐까.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전봇대에 토르가 떨어지고 잠시 생각하던 미정은 미친 듯이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자신과 닮아있는 구씨가, 이대로 끝나도 상관없을 것 같은 구씨가 그저 가만히 앉아있을 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죠. 들어가요! 얼른 들어가요! 자칫하면 감전사할 수도 있는 상황. 들어가라고요! 미정은 구씨를 강제로 들여보낸 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다. 어디에 갇힌 건진 모르겠지만 뚫고 나가고 싶어요. 진짜로 행복해서 진짜로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인생이지. 이게 사는 거지. 그런 말을 해보고 싶어요. 다음날 어김없이 이어지는 주말 농사돕기 중 잠시 쉬고 있는데 순간 강풍이 불고 미정의 모자가 I believe I can fly. 반대편 하천가로 날아가 버립니다. Superhero landing. 에이, 저쪽 다리로 갔다 와야지 뭐. 아이고, 저쪽이 빠르지. 이쪽이 빠르죠. 눈대중도 없는 놈 저쪽이 빠르지. 그런데 그때 있어봐. 구씨가 제가 갔다 올게요. 오른쪽도 그렇다고 왼쪽도 아닌 뒤쪽으로 걸어간다. 저기 있는데? 어디가? 근데 이 동네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너 그대로 쭉 갔으면 뭔 일 당했다. 어떻게 알고 그랬냐?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그래서 봄이 되면 당신도 나도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Realize that dreams are just dreams. The fate, the fate, and the fate. If someone let me know that this is a dream, I will be free. 이어서 전력으로 달려가 도약을 갈기죠. 이 새끼 뭐야? 확실해? 봄이 오면 너도 나도 다른 사람 돼 있는 거? 확실해. 추앙은 어떻게 하는 건데? 응원하는 거. 넌 뭐든 할 수 있다. 뭐든 된다. 응원하는 거.